체크박스라는 것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입니다. 인풋 태그를 넣고 타입이라는 것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사이트에서 봤던 것처럼 핵심 교양이라고 할 때 도전, 창의, 융합, 신뢰, 소통 이 부분에 체크박스가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도전에서 인풋 타입 체크박스 하시고 일단 네임은 지워주겠습니다. 저장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전 왼편에 체크할 수 있는 칸이 나왔죠? 복사해 주겠습니다.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융합에도 붙여넣기. 일단 저장해 주시고, 또 어디가 필요한가요? 체크박스가. 네, 우선 부전공이나 교직 같은 것처럼 해당 없음이 필요하죠. 여기에도 체크박스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에 뭐 졸업 논문이라든지 영어 한자 시험 이런 거에도 체크박스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해주죠. 부전공 입력 밑에다가 붙여넣기, 교직 밑에도 붙여넣기. 참고로 교직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 소속되신 분들은 아예 만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수 전공에도 넣겠습니다. 복수 전공을 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요. 설계 전공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죠. 그리고 붙여넣기 해주죠. 졸업 인정돼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세로 고침. 그러면 여기는 뭔가 체크박스가 뭘 위한 체크박스인지는 모르지만 차차 넣을 겁니다. 이처럼 뭔가 굉장히 점점 화면이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셀렉트 박스로 뭔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입력할 수도 있고 체크를 할 수도 있고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래 서비스에서 보면 입력할 수 있는 칸 옆에 글귀가 있는데요. 특징은 이 글귀를 선택했을 때도 클릭했을 때도 이 인풋이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뭔가 선택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체크박스도 이 쬐그만 네모를 직접 누르지 않고 옆에 있는 글을 눌러도 체크가 해제되고 또 체크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해볼 텐데요. 이걸 하기 위한 태그가 라벨이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위에 교양부터 셀렉트 박스, 셀렉트 옆에 한번 엔터 치고요. 라벨이라고 치겠습니다. LABER, 죄송합니다. 라벨 태그. 그러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라벨 태그는 특이하게 생성이 될 때 for라고 하는 속성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라벨을 붙일 때 이 라벨이 무엇을 위한 라벨인지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이 라벨은 국어 입력 학점, 국어 학점에다가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면 먼저 이 국어 학점의 셀렉트에다가 클래스 옆에 id 값을 넣어줄 겁니다. id라고 똑같이 치시고요. 는 그리고 따옴표 국어니까 저는 코리아하고 크레딧이라고 하겠습니다. 크레딧이 학점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id 값을 복사하셔서 이 for 값 안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그리고 라벨 태그 안쪽 내용에다가 학점이라고 해주겠습니다. 잠깐 띄울게요. id라는 것이 무슨 역할인지 몰라도 우선 지정을 해줬고 이 id 값을 라벨 속성 안에 for라고 하는 값으로 넣어줬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점이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여기 활성화되는 게 보이시죠? 이게 라벨이 한 역할입니다. 예, 그럼 잠시 id 값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후에 CSS나 자바스크립트를 할 때 잠깐 더 다루겠습니다만 이 id 값이나 클래스 값은 이 태그 안에 고유한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벌써 저희가 select라는 이 태그를 몇 번이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select 태그라고만 하면 어떤 태그를 지칭하는지가 불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나 id 값으로 그걸 특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용한 id 값은 이 파일 안에서 하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re credit이라고 하는 건 이 select, 여기 select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하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선 그렇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건 여러 개 사용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지금 대학교 말고 초중 고등학교를 다닐 때 각자 반이 있고 또 반에 맞는 학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에는 뭐 3, 40명이 들어갈 수 있고 같은 반 소속이 되는데 학번이라고 하는 건 그 한 명당 하나의 학번만 부여되잖아요. 중복되는 학번이 없습니다.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id 값은 어떤 태그든지 하나의 id 값이 생성되면 그 id 값은 그 태그에만 사용할 수 있고요. 클래스는 여러 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하려고 하느냐, 물론 라벨 태그를 사용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후에 CSS를 통해서 뭘 꾸며주거나 할 때 특정 id 값을 가져와서 꾸며주거나 같은 클래스가 붙어져 있는 태그들을 한 번에 바꿔줄 때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클래스라는 게 속성값이 있고 id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 모든 태그에 이 클래스와 id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는 같은 클래스 이름을 여러 태그가 공유할 수 있고 id는 그 태그, 오직 그 태그만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지금 물어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계속 앞으로도 다룰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이 라벨이 id 값을 받아서 활성화하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적용해 보겠습니다. 라벨이라고 하는 걸 알았으니까 영어에도 넣어보죠. 라벨 하고 한칸 띄고 전 학점이라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영어니까 eng-credit 저장해 주시고요. 기타에도 하겠습니다. 라벨 한칸 띄고 학점 etc-credit.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id 값을 또 지정해 줘야겠죠. id 값이 없으면 이 for 값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요 select 영어 학점 입력한 select 값에 id 엔터 하시면 붙여넣기. 마찬가지로 기타 학점에도 복사하셔가지고 기타 학점 이수 select 칸에 id 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해보면 라벨이 생성됐죠. 제가 만든 서비스에서는 학점이라고 하는 라벨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마우스 포인트가 변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추후에 저희가 또 설정해 줄 겁니다. 어쨌건 지금은 마우스 모양은 바뀌지 않지만 이렇게 라벨을 선택했을 때도 활성화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반복 작업입니다. 밑에도 똑같이 다 입력해보죠. 도전을 눌렀을 때 이제 체크가 해제되거나 체크되게끔 할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다가 라벨 태그 하고요. 이 창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라벨의 값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id 이 창의는 핵심 교양의 첫 번째 항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어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하셔서 라벨의 속성값 4에도 넣어주시고요. 융합도 마찬가지죠. 라벨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id 값을 정해줘야겠죠. 코어 2 반복입니다. id 코어 3 코어 3 잠깐만요. 아, 위에 도전을 빼먹었군요. 제가 이런 도전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벨 여기가 코어 1이 되어야겠네요. 코어 1 코어 1 이왕 실수한 김에 일단 이렇게 두고 밑에까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는 코어 5가 되어야겠군요. id 값도 코어 5 일단 이렇게 저장해 주시고요. 지금 뭐가 잘못됐는데 id 값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태그가 갖고 있으면 그 태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id 값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보죠. 새로 고침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도전 값이 라벨 내용으로 와야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보면 자, 이제 도전을 눌렀을 때는 도전 옆에 체크박스가 체크되고 해제됩니다. 그런데 코드에서 보면 창의도 코어 1을 id 값으로 갖고 있잖아요. 이걸 해보겠습니다. 그럼 창의를 눌렀을 때 도전 옆에 있는 체크박스가 체크되고 다시 눌렀을 때 해제되죠. 창의 옆에 있는 체크박스는 기능을 하지 못하죠. 이와 같이 id 값은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수정해보겠습니다. 저장하고 고침. 이젠 다 맞게 됐을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셀렉트에도 라벨 값을 넣어줬고 체크박스에도 라벨 값을 넣어줬는데요. 마찬가지로 인풋 넘버 값이나 텍스트 값에도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어주죠. 라벨 저는 학점이라고 쓰겠습니다. 지금 여기다가 라벨 넣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id는 id 값은 코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어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면 좀 안 이쁘긴 하죠. 이제 이 학점이라고 하는 라벨을 눌렀을 때 커서가 생성되고 활성화됩니다. 계속 넣어주겠습니다. 아래 선택 교양에도 라벨 학점 그리고 id 값을 넣어줘야겠죠. id 선택이니까요. 초이스로 하겠습니다. 셀렉트라는 것과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초이스라고 했습니다. 가끔 이런 값을 지정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합계에도 라벨 넣어보죠.
id 값은 저는 sum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아래에서 전공학점의 총 이수학점은 아예 위에 교양학점까지 합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토탈이라는 아이디를 쓰고 싶어요. 저는 그냥 sum이라고 하고 그다음 학점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처럼 다 라벨링이 됐죠. 밑에도 해도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라벨링과 또 ID 값을 그럼 각각 지정을 해줘야겠죠. 저라면 뭐 여긴 기초니까 베이스라고 ID 값을 정해줄 거고, 필수는 뭐 필수에 맞게, 또 여기 메이저, 여기 더블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물론 제가 소스 코드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ID 값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군가와 협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각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도는 제가 같이 할게요. 국수전공하고 옆에 있는 이 체크박스들은 그냥 비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이 라벨링 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이 라벨은 해당 없음을 위한 라벨입니다. 해당 없음 ID 값을 전 더블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더블 해당 없음을 위한 체크박스니까 전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복사하셔서 저장해 주시고, 마찬가지죠. 설계 전공과 부전공도 그렇습니다. 교직까지도 그렇네요. 라벨 해당 없음, 여기는 설계 전공인데 저는 이 ID 값을 플랜, 설계니까 뭐 플랜과 같은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플랜하고 none이라고 하겠습니다.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부전공도 마찬가지죠. 라벨 해당 없음, 아이디는 부전공이니까 마이너, 해당 없음을 위한 거니까 none. 복사하시고 라벨 for 속성값에서도 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직도 있으니까요. 여기도 라벨 해당 없음, 아이디 교직이니까 teach라고 하죠. teach 하고 none. 복사하신 걸 라벨 값에도 넣겠습니다. 저장하시면 새로 고침했을 때 복수전공 칸에도 해당 없음이 나오고요. 나중에 해당 없음을 클릭해서 체크가 되어 있을 때는 합산을 할 때 합산도 되지 않을 거고요. 결과값에도 복수전공 이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부전공이나 교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머지 여기도 총 이수 학점에도 학점이라는 라벨이 붙어야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학점 숫자를 입력해야 될 칸의 옆에는 다 학점이라고 라벨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졸업 요건에도 통과 면제를 눌렀을 때도 이게 체크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여기 평점에도 평점 옆에는 슬래시하고 만점 기준 저희는 4.5거든요. 이렇게 넣어줄 건데 이 4.5를 클릭했을 때도 칸이 활성화되게, 그럼 이것도 라벨링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라벨링 작업들을 여러분 각자 숙제로 부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이 GPA였나요? 제가 알기로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에버리지라고 하셔도 되는데, 이 ID 값과 바로 뒤에 라벨 for 값의 값이 같으면 라벨을 선택해도 가능합니다. 선택이. 네, 지금 뭔가 그럴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반복 작업이 많아서 시간이 길어지긴 했습니다만 갈수록 우리의 서비스가 점점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